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알테오젠 이야기를 드리면서 금요일 날 2% 상승해서 끝났다는 건 다들 아실 거고, 금요일 날 시세는 미국 시장에서 목요일 날 시세를 적용을 받죠. 그리고 미국 시장 금요일 날 시세는 한국 시장으로 월요일 날 시세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목요일 날 미증시가 장중에 7%까지 빠졌거든요. 그리고 한 4% 정도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알테오젠은 2% 상승해서 끝났다. 그러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미증시보다 강하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여기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장기 이평선으로 제가 보고 있는 이평선인데, 이평선을 보면 지지하고 다시 올라오죠. 근데 미증시는 어떻게 됐나요? 20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왔어요.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것보다 추세가, 그쵸? 추세가 어떤 의미로 작용을 하는지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깨졌습니다. 그쵸? 이렇게 봐도 알 수 있죠. 근데 나스닥이 세계 최고의 지수예요. 최근에 변동성이 크고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칼질을 해댄다 하더라도 나스닥에 세계 최대의 기업이 몰려 있는 한, 그쵸? 최고의 기업들이 다 몰려 있잖아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투자도 쉽고, 그쵸? 매매하기 쉽다는 게 아니라 진입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입하는 과정에서 레버리지도 많이 일으킵니다. 그걸 국채로 해요. 국채로, 미국 국채로.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 반등을 했고, 반등하고 나서 그 다음날 목요일 날 급락을 했고, 금요일 날에는 2%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변동성이 줄고 있다는 건 좋은 신호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지금 알테오젠이 2%밖에 안 올랐는데 제가 왜 미증시까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느냐? 알테오젠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국 시장이 안정적인 움직임, 즉 계속해서 올라야 돼, 이게 아니라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처럼 여기 나스닥이 급락하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요것 정도는 끝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폭락하는 구간, 이거 보세요. 요날 관세 발표를 했죠. 관세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날 6% 빠졌죠. 그리고 나스닥 그 다음날 금요일날 또 6% 빠졌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시가 마이너스 3.91, 저가 마이너스 5%, 3거래일 동안 17에서 18% 정도의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손 두 발 닫은 겁니다. 제가 명확하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알테오젠의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미증시의 안정화가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알테오젠이 신고가를 다시 내고 돌파하면서 제가 150만 원 이상 갈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있죠. 45만 원을 돌파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많이 빠졌나요? 고가부터 따지면 많이 빠졌을 수 있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종목이 있고 아닌 종목이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1월달, 2월달, 1월 말과 2월 초에 매수하고 나서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다시 하락했을 때 이쪽 구간에서 다시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왜 그랬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은 미증시의 급락이 동반됐다. 미증시 나스닥 그리고 S&P 500이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조정 구간이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큰 조정이 왔을 경우에는 금융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왜? 국채 담보로 걸려있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 보면 나스닥이 12% 급등한 날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죠. 이때 많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못했어요. 시가 2.5%, 고가 10.4%, 종가 보면 3.8%밖에 오르지 못했죠. 왜?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 과연 트럼프 관세가 끝났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 끝났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지 첫 번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내용입니다. 보세요. 위쪽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일단 금요일날 끝났을 때는 4.45%에 끝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선물 지수인데 내용 보세요. 상승폭을 보면 2% 정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여기 보시면 트럼프 취임이 이때입니다. 이때까지는 관세 관련된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딱 이때부터 관세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죠. 시장이 한 15% 빠집니다. 어떻게 됐나요? 동일한 날이에요. 채권금리 같이 빠지죠. 왜? 안전자산 선호 현상. 근데 횡보하고 다시 빠지죠. 여기서 뭐가 나왔죠? 계속 관세 이야기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정작 관세 발표 이후에 야, 이거 진짜 하네. 그리고 나서는 채권금리가 같이 빠졌지만 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겠네? 그럼 채권 발행 많이 해야겠네?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채권을 많이 사놓으면 안전자산 쪽으로 몰린다는 거죠. 근데 야, 이거 경기 침체로 들어가?
근데 물가까지 안 잡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거 아니야? 다시 올라갑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제가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두 손 두 발을 다 든 겁니다. 보세요. 4월 7일 날 채권금리가 급등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4월 8일 날 10년물 일드 퓨처 선물입니다. 수익률 퓨처, 수익률 선물, 즉 10년물 금리예요. 어때요? 또 급등하죠. 4.25%까지. 그리고 요날 4월 9일 날 고가 5.8%딱 지킵니다. 4.5% 근처까지 가요. 어떻게 돼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졌다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이때 뭐라 그랬어요? 중국에 집중하겠다. 중국이 자꾸 보복하네. 나머지 75개국은 그쵸? 보복을 안 했기 때문에 90일 유예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이번 주말 영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실질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실질 이자율이 올라가잖아요. 대출 부담금이 늘어나요. 그럼 소비 심리가 둔화되고 경기 침체 구간으로 빠질 수 있다.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냐면 보세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쳐볼게요. 금리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내 신용 등급이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맞거든요. 근데 내 신용 등급 이전에 최저로 받는 금리가 국가에서 받는 금리보다 낮진 않겠죠. 정책 금리가 아닌 다음에는. 그쵸? 낮진 않을 겁니다. 뭔가 특혜를 주지 않는 이상에는 한국의 국가보다 내 신용 등급이 높을 리 없을 테니까. 그쵸?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 실질 이자율 자체가 올라가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당선이 됐죠? 블루칼라들을 살린다. 일자리 많이 만들 거야. 자, 우리 여기서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공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빨라야 3, 4년 걸려요. 근데 임기 이제 4년 하면 끝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그쵸? 정치적 기반을 이룰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을 버티지 못했었던 겁니다. 약점을 드러냈어요. 그쵸? 중국이 바로 공격하고 있고 곧 타협안이 나올 겁니다. 이게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미증시는 빠르게 안정 구간에 들어갈 거고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미국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뭐가 나와요? 조정을 최소한으로 받은 종목군들. 이 안에서 우리는 매매 구간을 잡는 게 좋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알테오젠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 보더라도 뭐 하나오션이나 이런 종목군들. 그쵸? 다 동일합니다. 시장보다 강하죠. 시장 얼마나 많이 빠졌나요? 근데 하나오션 어때요? 계속해서 상승. 하나오션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주도주가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업황이 개선되는 그 상황에 맞춰서 현대중공업이나 그쵸?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그러면 조선주 말고 알테오젠과 함께 최근에 시장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급등한 종목군들이 있어요. ABL 바이오. 그쵸? 이걸 한번 보자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시장이 안정화되면 가장 먼저 치고 달릴 겁니다. 근데 알테오젠은 일단 많이 올라온 폭이 있죠. 그러면 ABL 바이오는 어때요? 올라온 폭이 없진 않지만 추세는 유지했고 알테오젠보다 더 적습니다. 그러면 알테오젠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ABL 바이오도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분산 투자를 하는데 알테오젠 하고 저기 동떨어져 있는 다른 종목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테오젠 매매를 하고 다른 종목군들도 같이 하는데 알테오젠과 연결되어 있는 같이 뭐 협업을 하거나 이런 기업들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바이오 섹터 안에 있는 왜? 알테오젠이 대장주로 바이오의 순풍을 불어 넣었으니까 그럼 같이 매매할 수 있는 거겠죠. 분산 투자 이렇게 하는 거다. 알테오젠에 대한 머크와의 계약권으로 인한 긍정적인 내용들 계속 유효합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제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고 150만 원 넘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그건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머크와의 계약권만으로도 60만 원은 간다. 이 정도가 PER 30배 즉 멀티플 30배를 적용을 했을 때 연 1조 원을 반영시키면 60만 원까지는 그냥 올라간다. 근데 계약권 계속 터지죠. 아스트라제네카. 그쵸? 그리고 이때 ADC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ABL 바이오가 이번에 계약 체결을 했죠. 그쵸? GSK. 최대 4.1조 원 규모. 참고로 머크와의 계약건이 4.7조 원 규모입니다. 물론 세부 항목을 따져보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여기는 판매에 대한 로열티를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세가 작년부터 꾸준하게 나와 있었던 거고 올라오더라도 이제 실적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빠지는 겁니다. 근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처음 찍힐 때까지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임상 1상도 아직 하기 전입니다. 전임상 중이에요.
그러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때 GSK와의 계약권으로 인해서 급등세를 만들어냈지만 그 전부터 뭐가 나왔어요? 신고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뭐가 나왔어요? 머커의 계약권 24년 2월달 이때 터졌거든요. 뭐가 나왔어요? 신고가.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이 주도주군이라고 분류해서 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시세만 보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선행되어야 되는 게 미증시의 안정화 요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증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렸던 거예요. 미증시가 폭락하는데 아무리 한국 시장이 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시장이 뭐 강하게 치고 달릴 수 있어요? 미국 시장이 떨어진다는 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절대 불가능하죠. 미국에 팔아야 전 세계가 먹고 삽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나서 여기 알테오젠 그리고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내용까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4월 8일 날 보면 제가 ABL 바이오 시장가 매도 찍혀 있죠. 근데 50%만 보유하겠다. 이미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거겠죠. 쭉 보면 알테오젠도 제가 계속해서 매매 구간을 잡아드렸고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한다. 매도 금지. 근데 주도 섹터는 바이오, 조선, 원전, 방산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 채권에 대한 부분은 4월 9일 이후부터 시장에서 인식하기 시작했는데 소통방에서는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려왔어요. 여기 보시면 자 4월 5일 날 같은 경우에 미증시 폭락. 중국 보복 관세 때문이다. 트럼프는 더 이상 카드가 없다. 정책도 바꾸지 않겠다. 미국은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 10년물 금리는 개박살났다.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거다. 하이힐드 스프레드. 그쵸? 폭등하고 있다. 조금 더 높아지면 미국은 시스템 리스크, 즉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해야 된다. 그 이후에 보시면 ABL 바이오는 이미 충분한 수익을 냈기 때문에 매도 구간을 잡았지만 쭉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시장보다 강한 종목입니다. 쭉 보시면 4월 10일 하나오션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제가 꾸준하게 매매 구간을 잡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4월 12일 날 금요일까지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자, ABL 바이오를 제가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실제 제 거래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는 화면이고요.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했죠? 매수 그리고 상한가 그쵸? 매도한 결과 23% 50% 보유한다 그랬죠? 나머지는 50% 이상의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고 알테오젠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시장보다 강했으니까 내용 보시면 어때요? 그쵸? 또 매매를 잡고 있는데 이미 57%대 수익 구간 충분히 만들어냈다. 1월과 2월 달에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빠졌을 때 그쵸? 또 매수 구간 잡았고 지금도 수익 구간에 있다. 여기 보시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요.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오션 매매하고 나서 매도한 결과 시장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17%의 수익 구간,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고 있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시장이 많이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 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격만 내가 체크하고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확인만 할 수 있으면 항상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물론 매매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어려움이 없다? 이거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주도주 안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었을 때는 시장 대비해서 소외될 일은 전혀 없다. 시장은 빠지면 올라옵니다. 그래서 시장 친화적인 종목군들 그리고 시장보다 덜 조종을 받는 종목군들을 골라내야 돼요. 그래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삼성중공업 2월 달에 공략해서 3월 달에 매도한 결과 17%의 수익 구간 그리고 삼성중공업 하기 전에 한화오션 그쵸? 어떻습니까? 매수 구간 신고가에 매매해서 딱 한 달 정도 지난 결과 57%의 수익 구간 그리고 추가적 상승했을 때는 삼성중공업으로 수익을 냈고 조정받았을 때 다시 매수를 했고 또 수익이죠. 시장이 조정을 받는데도요. 이런 것처럼 알테오젠과 함께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쵸? 한 4월에서 5월까지 뭐 대선 관련주도 있고요. 제가 이 중에서 충분하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30%, 20%,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